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의 김민겸입니다. 저희 굿이브닝 주라벨은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어떻게 잡아드리느냐? 매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당일 장 마감,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인 빨간불 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시해 드릴 거고요. 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함께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스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주목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탑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1월의 마지막 주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365 플러스 전문가님입니다. 사실 2주 만에 출연을 하시는 건데 하셨어야 됐는데 오늘 1주 만에 다시 불렀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저희가 힘겹게 모셨는데요. 우리 365 플러스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요. 해외 선물부터 시작해서 단기 급등주 혹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트레이딩을 해드릴 거고요. 뿐만 아니라 현직 기관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는 과연 무엇이 될지 시간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수익률 때문인데요. 수익률이 아주 맛있게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모두 2자릿수 이상 빨간불을 켜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신흥 SEC,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방송만 보셨더라도 이 모든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 3가지의 종목들의 수익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조정받을지 모르는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런 2자릿수의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365 플러스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들 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단기 급등주 혹은 단기 트레이딩 구간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로만 우리에게 2,839만 원의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다 드렸는데요. 이 해외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현금성 자산까지 확보를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님들의 노란 톡방입니다.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증시 이슈 포인트 한번 짚어봐야겠죠?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엑셀기기 시장의 확대 속에 애플이나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신규 기기 출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XR 디스플레이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디스플레이 관련주, 과연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우주항공산업 관련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우주항공산업 관련주, 현 시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저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바로 주라주라 종목 주라 시간인데요. 우리 전문가님들이 오늘은 과연 어떠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셨는지 지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한 주의 방향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365 플러스의 대장이시죠? 바로 박노주 대표님과 함께 이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화상으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아, 만에 찾아뵙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일단 저번 주에 또 방송은 항상 얘기를 하는데 21일 날 방송이었습니다. 또 제가 강조했었던 11550 자리가 또 나스닥으로 폭락을 하면서 또 분명히 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송을 시작하고서 지금 3주째 계속 연속 수익을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운이 약간 작용도 한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지금 우리나라와 지금 가나전 축구를 하는데 이제 노란톡 회원 여러분들과 같이 시청을 하면서 또 편안하게 일단 저희는 오늘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제 한국 축구 시청을 하면서 저희도 매매에서 승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연속 수익을 내고 있는 우리 박노준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에도 한번 시장 전망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선물 나스닥 지수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지금 나스닥 그 차트를 지금 보시면요. 지금 현재 나스닥 저번 주에 21일 날 부분에서 제가 11550 자리를 일단은 무조건 한 번 정도는 폭락을 하고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까지 와서 지금 수익률표에는 사실상 월요일 수익이 지금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상세 내역을 올리다 보니까 월요일 수익이 나오지 않았고 사실 화요일 날은 손절을 한번 주고 다시 복구를 하면서 또 연속 수익을 계속 이어갔는데 지금 이 자리를 봐야 되는 게 저번 주랑 이번 주랑 또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추세대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 상단 추세대, 하단 추세대 그리고 지금 11550 한 번 줬죠. 근데 두 번, 세 번까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지금 박스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시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상단에서 제가 그어놨던 자리 그대로거든요. 지금 930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금 저번 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왔었던 11550 자리 박스권이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그 자리로 지금 하방 방향성이 세지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나스닥은 또 한 번 정도의 또 550 자리를 와야 된다. 11550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향은 대체적으로 하방을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먼저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11800 자리까지 먼저 들어 올리고 나서 여기 리미티드 포인트에서 맞고 떨어지느냐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떨어지느냐 아니면 먼저 떨어지느냐.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또 한 번 정도의 박스 하단 자리 11550 자리 서포트 레벨 자리까지 일단 한 번 온다.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수익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봉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 주봉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을 보면은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주봉이 오늘 아직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방이든 하방이든 지금 자리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보면 이평선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맞고 먼저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이 아랫부분 또 이평선이 여기 와 있죠. 그 하단 자리 자 11550 자리인데 여기를 맞고 나서 다시 들어 올리느냐입니다. 그래서 주봉은 일단 봉이 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일봉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코스피 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 주에 2375까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차트네요. 코스피 지수도 2375까지 갔는데 조금 못 미치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방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똑같이 이 2440선 먼저 위로 들어올린 다음에 맞고 떨어져서 2375선까지 오느냐 아니면 먼저 2375선까지 하락을 한 뒤에 여기서 서포트 레벨에서 맞고서 다시 2440선까지 오느냐 둘 중에 한 가지 시나리오로 갈 텐데 중요한 거는
2375선까지는 한 번 정도는 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저번 주에 전략들이 다 맞았어요. 그런데 705선까지 저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쳤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줬었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오늘 지금 보면은 공이 725선 제가 말했었던 그 자리 다시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성에 의한 법칙에 의해서 이 하단선 705선까지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725선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705선을 먼저 주고 반등을 해서 하단선에서 주고서 반등해서 725선을 주느냐 아니면은 725선을 다시까지 들어 올린 다음에 돌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리미티드 포인트에서 맞고서 떨어져서 내려가느냐. 네. 요 두 가지 일단은 시나리오 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 200 지수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지금 저번 주에 봤었던 자리가 309선인데 국내 선물은 좀 다릅니다. 309선까지 오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질 변동성이 더 확대가 돼서 하락 변동성이 305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05선까지 먼저 내려서 일단은 하단선에서 지지를 하고 316선까지 일단 올라오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 312.90에서 먼저 들어올린 다음에 316선에서 맞고 떨어져서 그 다음에 305선까지 오느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맞고 떨어지느냐 혹은 먼저 가서 떨어지느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국내 지수 전망 혹은 국내 선물 그리고 해외 나스닥 지수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박노주 대표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해외 선물까지 알아봤고요. 아쉬우니까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만 하셨더라도 해외 선물로 2,839만 원, 거의 2,9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현금성 자산 나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입력하시면요. 저희가 링크 하나 보내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박노주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그렇다면 365 플러스의 미남 두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전문가님과 그리고 이현민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는 제가 이름을 살짝 헷갈렸는데 오늘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들어오기 전에 5번씩 한번 읽고 왔는데요. 그러면 윤여민 전문가님부터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월요일 어떻게 보면 좀 즐거운 날이어야 되는데 일단 좀 시장 자체가 좀 좋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무거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주마다 뵀어야 되는 건데 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좀 일주마다 좀 자주 뵈면서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의 어떤 계좌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전 뭐 오늘 좀 방송 출연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현민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뭐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65 플러스의 막내 주포 이현민입니다. 오늘 뭐 시장이 조금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도 뭐 시장이 좀 당분간 좀 변동성과 이제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 향후에 12월 중순에 좀 발표 예정인 CPI 지수, BPI 지수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FOMC 결과를 확인한 후 이제 상방 또는 하방에 좀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 같아요. 그걸 좀 보시고 좀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이슈에 맞는 종목들 제가 눈에 피가 나게 또 찾아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근데 지금 처음에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좀 애매한 시간에 들어오시면은 잘 모릅니다. 네, 일찍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관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타 3피라고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수익 낼 수 있는 모든 전략 다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직 기관 투자자분과 더불어서 단기 급등주만 노릴 수 있는 이 모든 전략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급등주들 알 수 있는 방법 지금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모두 다 챙겨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 톡방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이 4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리뷰 한번 해봐야겠죠.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 현직 네. 기관 투자자로서 늘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 장 시작 전에 사실은 좀 저는 좋은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좀 지난주 주말에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던 이제 중국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땐 부각이 되면서 사실 이제 미국 선물 지수의 하락보다 좀 더 많은 낙폭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좀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이죠. 앞에서 좀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CPI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11월 30날 미국 3분기 GDP 잠정표 발표가 있고요. 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지금 이제 연설도 있고요. 또 12월 2일에 지금 미국 11월 고용 보고서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표라든지 이런 좀 경제 인사들의 어떤 연설로 인해서 시장 자체는 좀 관망세가 짙게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 사실은 중국은 좀 호재와 악재가 좀 약간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지준율을 좀 인하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로 코로나 관련된 부분과 함께 여기서 또 어떤 정책에 대한 반기를 드는 좀 시위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되면 좀 선순환이 좀 상당히 빠르게 좀 돌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섹터별로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최근까지는 뭐 컨텐츠라든지 뭐 엔터 쪽에 뭐 수급이 붙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네옴시티 쪽으로 지금 이제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매매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눌림목에서 기다려야 하는 뭐 그러한 좀 뭐 매매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러한 좀 손이 좀 빠른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런 테마별 장세에 대해 어떤 적응을 좀 잘 하시겠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기다리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4분기 내년에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흐름을 계속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제 이현민 전문가님 수익을 너무 잘 내셨어요. 아, 그래요? 또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수익이요? 수익인가 낸 거 좀 뭐 최근에 있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상신 EDP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신 EDP가 어쨌든 지금 뭐 2차 전지 배터리 캔 회사잖아요. 케이스 회사인데 일단은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잠시만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잠시만요. 상신 EDP가 제가 22일 날 들어갔어요. 22일 날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4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520억이 들어왔잖아요. 거래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제가 21일 날 방송을 했어요. 그때 좀 보고 있다가 이제 거래대금이 이탈이 없으면서 좀 늘려주길래 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그 상신 EDP가 최대 고객사가 이제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삼성 SDI가 실적도 좋고 상신 EDP도 계속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서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근데 아직 슈팅이 제대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인데 더 먹을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네, 이렇게 더 먹을 수 있다고 하셨고요. 위메이드도 준비를 하셨는데 위메이드 네. 말씀드릴게요. 위메이드는 두 번에 나눠서 두 번에 나눠서 했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첫 방송 했을 때 나왔는데 이틀 만에 이 거래일 만에 19% 정도를 수익 실현하고 나왔어요. 근데 아쉬운 거예요, 뭔가 아쉬워가지고 한 번 더 제공량 들어가야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좀 약수익으로 한 8%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유가 위메이드가 최근에 이슈가 너무 많았잖아요. 노이즈가 너무 많았는데
굳이 리스크를 내가 떠안을 필요가 있나 해서 8% 정도 먹고 나중에 뭐 상장 폐지 안 당하면 그때 다시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상장 폐지 당했죠. 그때 만약에 미리 걸어놨어도 바로 한가 때려 맞습니다. 일단 뭐 그 정도 선에서 잘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 리뷰와 함께 우리 수익 리뷰까지 해봤는데요.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요.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제가 1타 3피라는 이야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초단타의 수익부터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까지 우리 미리미리 받아가셔서 모두 다 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에 확실한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또 오늘 깜빡할 뻔했어요. 맨날 깜빡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이슈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즘 좀 깜빡깜빡 잘하는 것 같아요.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네, 준비 미리 하고 계셨죠? 윤여민 전문가님도 준비하셨나요? 그냥 좀- 잊으셔도 될 것 제가 같은데. 잊어도 되는데 또 기억이 났습니다. 한번 늘 하는 인사치레가 있죠. 자, 몸 좀 풀고 네, 할까요? 몸부터 조금씩 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 라인 밸런스 now! 왜 안 하세요? 네, 주라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로 주식 종목만을 캐치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두 분 다 오늘도 선물 보따리 들고 오셨다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몇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오늘은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하나 제대로 하나로 제대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네. 안겨 드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 이현민 전문가님은 몇 종목 들고 오셨나요? 선택과 집중. 네. 한 종목 한 종목. 집중하겠습니다. 네. 그 대신 관련주를 2개, 이슈에 맞는 관련주를 2개 갖고 왔어요. 네, 이렇게 선물 보따리 들고 오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한번 오늘 하는 전문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 진행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저는 오늘 일단 섹터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섹터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제는 좀 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IT 쪽, 이제 디스플레이 쪽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지금 뉴스 플로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XR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AR, VR을 넘어서 XR, 이제 확장현실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글로벌 IT 회사들이 이제 확실히 좀 이제 XR 쪽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바로 이제 애플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XR, VR 뭐 이런 좀 이제 가상현실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좀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숫자가 찍힌다. 실적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이제 애플이 지금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이제 애플 리얼리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10K급 지금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는데 고화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AR, VR 같은 헤드셋 같은 경우는 약간 LCD급으로 좀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약간 초고화질급 디스플레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OLED 쪽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좀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애플이 이렇게 좀 준비를 하니까 결국 이제 경쟁사가 메타죠.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좀 우리나라 지금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좀 미러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인원 감축에 대한 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이 기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승부를 건지려고 하는 좀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면 이제 메타 본사 임원들이 지금 한국을 방문했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를 좀 만나서 좀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이 기계 이름이 있죠. 특히 이제 메타 이제 퀘스트 프로가 최근에 나왔을 때 사실 좀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내년에 좀 몇 개의 좀 기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분명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올레도스라는 이름으로 디스플레이를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마이크로 LED 제품을 좀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수주전이 치열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화권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정부가 지금 VR 관련돼서 핵심 이제 미래 핵심 동력으로 지금
제가 볼 때 선정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2026년까지 관련된 시장을 뭐 60조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은 아시겠지만 뭐 위에서 찍어서 눌러서 지금 이제 산업을 제가 볼 때는 육성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BOD 같은 회사들 결국 중국의 보조금을 토대로 해서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좀 토대를 마련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글로벌 IT 회사들이 참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OLED 시장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결국 숫자가 찍히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어떤 무게중심이 이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투톱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여기에 따른 관련주도 분명히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앙권도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디스플레이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지켜봐야 할 어떤 좀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엑셀 기기 시장 확대 속에서 애플이나 메타 등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함께 참전을 하면서 우리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종목의 차트를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제가 볼 때는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전방 사업에서 가장 이제 투자라든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회사가 한 300억 정도 지금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출자를 했다는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AR, VR 뭐 이런 관련돼서 좀 여기다 또 전장 사업까지 좀 접목을 시키면서 디스플레이 상당히 좀 진심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 뭐 3D 차원 뭐 입체 효과 연출에 관련된 뭐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좀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퀀텀 필름 소재 개발사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또 이제 전장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메르티스 벤츠랑 지금 프리미엄 브랜드 계속 좀 어떻게 보면 교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LG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줘야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TV가 뭐 이제 XR, VR 기계뿐만 아니라 TV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죠. 거기서 이제 OLED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선두주자는 LG 디스플레이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투자의 가능성 여기에 따른 분명히 수혜는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좀 LG전자 좀 강하게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LG전자 같은 이제 LG 그룹주들이 이제 애플가랑도 많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애플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LG 그룹주가 움직인다는 거, 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뭐 LG 이런 뭐 이노텍 같은 결국은 이제 전장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제가 볼 때는 라인업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플카의 수혜주로도 여길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대장주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움직임은 좀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인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셨고요. AR, VR 그리고 전장 사업 다 하고 계고 디스플레이 시장의 진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해야 밑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365 플러스와 함께 한다면 이렇게 좋은 수익들, 수익률표가 아직 안 올라왔네요.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익들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 종목을 주목하는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기적으로 급등주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우리 365 플러스와 함께 한다면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우리 이현민 전문가님과 진행해봐야겠죠. 네. 어떤 이슈 들고 오셨나요? 네, 일단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네.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발표하면서 좀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냐? 윤 대통령이 이제 우주 경제의 강국 실현을 위해서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오늘 28일 날 발표한다고 합니다. 또 정부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선 공약인 한국판 나사 이제 우주항공청이죠. 이게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고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해서 내년 안에 이제 개청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으면서 관련주들이 기대감에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조금 이제 계속 잘 진행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우주 산업에 좀 관심을 가질 시점이 아닌가, 지금이 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2021년 3월에 아크인베스트의 이제 우주 산업 관련 ETF가 출시가 되면서 국내 우주 산업 밸류체인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았던 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우주 산업은 6대 미래 산업으로 2021년 3,860억 달러에서 2040년까지 약 한 1조 1,000억 달러까지 좀 성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2023년 이후에 이제 저궤도 이성 사업이 이제 개화하면서 우주 산업의 성장을 좀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R&D 비용을 좀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관련 업체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우주 경제라고 하면 굉장히 좀 먼 미래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뭐 등 뭐 한 300여 개의 기업이 이제 새로운 우주 경제 분야를 좀 개척을 하면서 수익을 좀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경제가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가 계속 좀 도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항공 분야의 미래 산업을 이제 미래 먹거리로 좀 생각하고 있다. 이쪽 분야들은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긴 흐름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긴 흐름으로 보시고 뭐 내년 뭐 후년까지도 볼 수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좀 매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우주항공산업 관련주에 대한 이슈 이야기해 주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우주산업에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주목해야 될 종목이 굉장히 있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련주를 2개를 갖고 왔다. 네. 한 개 갖고 오면 좀 혼날 것 같아서 2개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또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뭐 기업 명에서도 지금 뭐 알 수 있듯이 항공기, 뭐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등을 생산하며 이제 방위 산업체로 좀 구분이 되긴 하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좀 꼽자면 FA50 항공기 수출 확대 기대감이 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을 많이 봐야 되는데 항공우주 산업 내 방산 분야에서는 이제 뭐 최근 30억 달러 규모의 폴란드양 FA50 수출 계약이 이후 추가 수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로키드 마틴의 F16과 호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장점을 좀 바탕으로 FA50에 대한 이제 나토 동맹국의 관심이 이제 좀 증가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는 로키드 마틴과의 지속적인 이제 공동 마케팅 그리고 신공장 증설 등의 협력을 통해서 FA50 계열 항공기 판매를 1,000대 이상으로 지금 확대할 좀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FA50 계열의 이제 항공기 누적 수출 대수는 현재 123대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이내에 추가적인 수출 논의의 대수는 이제 잠정적으로 500대에서 600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실적에 도움이 되겠죠. 그 실적이 높아지면 뭐가 됩니까?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뭐 좋은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에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특히 영업이익이 크게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장에서 좀 받쳐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좋고 수급은 외국인이 좀 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도 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주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보시면 이번 연도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상승세를 보이고 그 이후에 9월부터 추세가 좀 꺾였어요. 꺾였는데 좀 크게 조정을 받다가 이제 10월 13일에 이제 만든 저점이 좀 단기 저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 이후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전저점인 한 44,200원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좀 좋은 상승 추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를 더 들고 오셨는데 네, 하나만 하고 끝내셨네요. 바로 이어서요? 네. 아, 하나 저는 더 또- 해주세요. 저는 좀 뭐 약간 중간에 뭐 티키타카라도 하는 줄 아, 알고 네. 그냥 바로 할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물도 하나 한 잔 바로 안 주시고 해주세요. 물도 한 잔 안 주시고 바로 시켜버리시니까 네, 물이 없습니다. 한 잔 알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해주세요. 목이 말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갖고 온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는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기업이냐 하면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테나를 개발해서 시장에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 제품, 뭐 지상용 송수신 안테나, 저궤도의 위성통신용 안테나 뭐 이런 거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거 갖고 온 이유가 있겠죠. 투자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시면 특히 저궤도 위성 인터넷 수혜주로 좀 주목이라는 포인트를 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글로벌 우주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핵심 사업은 저궤도 초고속 위성 인터넷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은 글로벌 인터넷 음령 지역에서 이제 인터넷 보급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5G를 넘어서서 6G죠. 통신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선도 업체로 스타링크, 뭐 원웹 등이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2023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가 좀 시작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위성 통신 안테나 공급업체인 인텔리안 테크가 좀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탑픽으로 좀 뽑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출도 이 부분도 재무를 보시면 이번 연도에 뭐 지금 재무가 여기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뭐 HTS에서 보시면 바로 나오고 초록창에도 나옵니다. 네, 그거 보시면 돼요. 일단은 재무 보시면 이번 연도에 매출액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증가해요. 여러분, 크게 증가합니다. 굉장히 좋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8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돈을 잘 벌고 있는다는 것은 이제 주가가 상승할 여력을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3분기에 인텔리안 테크가 어쨌든 실적에 원웹향 저궤도 위성 통신 안테나 매출이 발생했다는 점도 좀 주요 포인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급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수급을 보시면 이 종목의 또 주포, 제 호가 주포잖아요. 주포가 기관이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연기금이 최근에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연기금은 어떻게 매수를 하는 스타일이죠? 단기로 먹고 빠지는 스타일보다는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죠. 앞으로도 좀 좋게 본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9월 30일 날 이것도 좀 저점을 찍어줬죠. 이게 이번 연도에 이제 최저점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5일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단기 이평선을 좀 타고 올라가고 있고 좀만 더 상승해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정배열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잘 상승할 수 있고 눌림목 구간에서도 잘 매매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 종목으로 담아 두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과 이현민 전문가님이 증시 이슈 포인트로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를 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를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신다면요.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현직 기관 투자자로서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될지 그리고 단기 급등주 그리고 단기 트레이닝 관련돼서 우리가 모두 다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수익 다들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수익률표 한번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한 종목에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수익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위메이드, 신흥, SSC 그리고 성신 EDP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 도중에 언급됐었는데요. 이 종목들 생방송만 보셨더라도 이러한 수익률들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3989번으로 365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12분이 지나면요. 노란톡에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2분 동안 여러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우리 해외 선물 그리고 중장기 시장 주도주뿐만 아니라 단기와 단기 급등주 모두 다 포착할 수 있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들어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셔서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주라주라 종목 주라 시간인데요. 과연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부터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일단은 XR, VR 관련돼서 지금 애플 얘기를 제가 앞에서 네.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애플 관련된 수혜주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차트도 예쁘고
그다음에 연기금과 기관이 참 열심히 오늘도 샀습니다. 뭐 오. 외국인이 약간 좀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좀 눌림목을 만들면서 저는 오히려 이게 타점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오늘 좀 차트가 약간 좀 문봉이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눌림목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연기금이 참 열심히 사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네.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아, 종목이요? 네. 일단은 뭐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제가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제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나와 있는데요. 네. 매출이 전년보다 44% 증가하면서 한 2,46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1,273% 증가한다고 합니다. 1,273%라는 건 뭐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올해 좀 퀀텀 점프가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올해가 좀 실적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업이익 한 203억 정도, 206억 정도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올해 분명히 좀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가 좀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메타 퀘스트 2 관련돼서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용 PCB 공급 이력이 있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드웨어 쪽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는 이 종목은 이제 PCB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기판이던 아니면 디스플레이던 결국 숫자가 나오는 종목에 제가 볼 때는 집중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 퀘스트 프로 쪽에도 지금 단독 공급이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또 이제 추가적인 실적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XR 기기가 좀 나오게 된다면 또 신시장이 열리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카메라용 지금 PCB 쪽의 수요가 분명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애플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분명히 이 종목이 좀 같이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베트남 쪽에 설비를 좀 이전했기 때문에 인건비 결국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 얘기를 반대로 말하면 수익성 자체가 올라가는 좀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지금 제가 거의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종목인지 분명히 아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XR 기기 시장이 확대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애플 또한 이 XR 기기 시장에 참전을 하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로 들고 오셨는데요. 우리 이현민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좋은 종목이요. 좋은 종목인데 이제 히든 종목으로 어떤 종목? 당황했어요. 네, 좀 너무 좋은 당황을- 종목이어서 너무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다. 그 히든 종목이잖아요. 네. 바로 이름을 깔 수가 없잖아요. 제가.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봤는데 방금 또 윤여민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그 종목을 제가 좀 약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나 계속 뭔지 찾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맞히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요? 근데 맞추셨다고 끝은 아니죠. 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타점을 알기 그쵸.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노랑 톡방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톡방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이 약 8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문자 샵 3989번으로 365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타이밍 제대로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현민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셔야죠. 이제 좀 슬금슬금 네, 좀 꺼낼까요? 슬금슬금 꺼낼 때가 알려주셔야죠. 됐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뭐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체크 단말기 뭐 이런 거 관련된 거예요. 이거 저가 더 말씀드리면 조금 더 많이 아시니까 뭐 이런 회사 있고 그리고 이거 관련된 거 많은데 그냥 할게요. 현대카드가 이제 애플페이 약관 심사 신청을 했다. 22일 이제 업계에 따르면 애플페이의 파트너사 있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약관 심사를 금감원에 신청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좀 이러한 사실을 좀 시인을 좀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완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알려진 바로는 통상 카드 관련 약관 심사는 약 1개월 가량 좀 소요될 것으로 좀 보이고 애플페이가 출시되더라도 출시 직후에 사용처에 좀 제한이 있어서 이내 초반에는 조금 이제 흥행 가능성이 좀 생각보다 낮은데 이제 결국 애플페이의 사용처는 좀 점진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 일정 11월 30일로 밝혀졌다. 얼마 전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출시 관련 시행 약관이 부득이하게 녹출이 좀 됐어요. 그래서 출시 일정이 11월 30일인 것으로 좀 밝혀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살짝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흘린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제 추측일 뿐이고 당장 이 거래일밖에 지금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부분이 좀 있지만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주를 좀 봐야 되고요. 오늘 뭐 28일인데 내일 모레입니다. 그리고 일정상으로 거의 확실한 상황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스케줄 트레이딩 이제 약간 일정 매매라고 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단기간에 조금 살짝 반응이 좀 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애플페이의 이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반응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이보다 좋을 수가 있나요? 시장 점유율 1위. 이거 굉장히 좋은 타이틀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인정을 받아왔다는 것이고 기술력도 인정을 좀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서 국내 기업 중에 이제 좀 선택을 할 때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좋다고 보여지고 수급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 동시에 순매수 중이에요. 특히 연기금이 좀 꾸준히 매수 중인데 기술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고 맞추시면 그래도 들어오셔야 되나? 예. 그 차트를 보시면 8월이에요. 이거 처음 딱 올라왔을 때 빨간색 좀 이쁜 봉이 있잖아요. 처음에 사실 이때 샀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차트 보시면 어쨌든 8월 애플페이 국내 도입 기대감에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좀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우상향인데 보시면 60일선은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이건 뭐냐? 손절 라인 잡을 때 60일선을 활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현재 상황 보시면 이제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1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골든 크로스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힘을 못 받고 있죠. 근데 30일 날 애플페이 관련 딱 일정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이때 만약에 골든 크로스를 해주면 완전 정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딱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어떠한 이제 시나리오가 있더라도 손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번 매매해서 100번 수익 나는 거는 사실 없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하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대신 뭘 하냐?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보고 있는 그런 뭐 추세나 이런 게 깨졌을 때 원래 목표가나 이제 손절가를 잡잖아요. 근데 손절가를 이탈했을 때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다시 도전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저는 안전벨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운전할 때 안전벨트 안 매시는 분 있나요 요즘에? 그러니까 네, 뭐 없죠. 주식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매매할 때 안전벨트 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네. 이 부분 좋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 좀 하세요. 우리 이현민 전문가님과 함께 애플페이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그 히든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윤현민 전문가님께 우리 히든 종목에 대한 차트를 네. 차트 설명을 못 들었어요. 차트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만 네. 아직까지는 좀 전고점까지는 좀 상승 흐름이 남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급상승을 했습니다만 오늘 좀 잠깐 쉬어가는 흐름들 그리고 또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도 지금 수급은 계속 들어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좀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어떤 실적 전망이 좀 좋은 그러면서 수급을 계속 이어가는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눌림목이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눌림목이 조금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의 히든 종목 모두 알고 싶으신 분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365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가나전 오늘 또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예상 스코어 짧게. 되게 네. 짧게 할게요. 네. 예상 스코어 말고 예상 스코어는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보는데 네. 여러분들이 좀 여기 노란톡방에 예상 스코어를 해주시고 맞추시는 분들 많잖아요. 굉장히 좋은 종목 나갑니다. 네,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상 스코어? 저는 예상 스코어 말고 많이 맞추시면 네. 저도 종목 제가 하나 좀 잘 엄선해서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예상 스코어 맞추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벤트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